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6살의 여성이자 재수학원 강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학교 선생님을 꿈꿨지만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 명의로 큰 빚을 남기시는 바람에 어린 나이부터 강사로 일을 하게 됐죠. 딱히 지금에 와서 원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게 된 계기이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7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보험사 직원이었던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됐죠. 남편은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다가 전처가 아이만 남기고 도망을 치게 되면서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멀쩡한 딸 앞길을 막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모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한 사람이라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였죠. 남편이 가정적이긴 했지만 재혼에 14살이나 된 딸까지 생긴 것은 사실상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딸은 학교에서 일진무리에 속해 있었고 누구보다 저를 싫어했기 때문이었죠. 짜증나게 아줌마가 뭔데 내 성적표를 봐요. 그리고 주제에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줌마가 엄마예요? 그쪽이 뭔데 엄마인 척 주접을 떠시냐고요. 미안해.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근데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고 그니까 연락이 와도 아빠가 받으면 되는 건데 아줌마가 뭔데 함부로 선을 넘어요? 내가 경고했잖아요. 나한테 친한 척 어설프게 다가오지 말라고. 역겹다고. 세희야, 그 아줌마는 이름 부르지 마세요. 그거 우리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야. 그니까 우리 선 좀 지키죠. 아빠랑 결혼한 거면 아빠랑 신혼부부 놀이하면서 사세요. 나한테 질척거리면서 딸 노릇 바라지 말고 찌그러져서 있으라고. 선생님도 아니고 학원 강사 주제 잘난 척은 오신다니까. 처음에는 막막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키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처럼 모성애가 넘치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엄마처럼 하는 게 불가능하니 제가 떠올린 것은 바로 제 어머니였죠. 제가 어릴 때 가장 듣기 싫었던 것, 그리고 원했던 것들을 애써 더듬어가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택했어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사춘기라며 치부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 부분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저게 아주 나쁜 것들이랑 어울려서 점점 하는 꼴이 가관이네. 야, 세희, 너 밖으로 안 나와? 아빠가 왔는데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왜 자꾸 빠져? 아빠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이런 꼴 봐야겠어? 아빠가 몇 번을 말해. 아빠는 우리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우리 가족 유대감이 가장 첫 번째라고. 방문 열어. 아니면 아빠가 이거 부셔버릴 거야.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딸은 방 안에서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냥 좀 내버려둬. 안 먹는다고. 그래?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남편은 기어코 열쇠로 문을 따서는 딸을 훈육했고 나중에는 말이 안 통하자 문을 아예 드러내버렸습니다. 앞으로 말을 안 들으면 일주일간 그렇게 하겠다고 경고도 했고요. 그러면서 제게도 아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오냐오냐 하지 마. 아직도 당신한테 아줌마 소리 하는 거 보면 사춘기가 벼슬이지. 벼슬이 아니라 그건 내가 그렇게 하라고. 갑자기 엄마 소리가 어떻게 나와. 세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혼란스러우니까 이해하고 배려해야지. 이해 배려? 사춘기 애들은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야. 풀어주지 말라고. 내 집에서 예외는 없어. 식사는 무조건 같이 한다. 그리고 외출을 해도 우린 다 함께야. 알았어? 일단은 그래, 당신 뜻대로 해. 남편은 실제로도 아주 많은 시간을 세희와 함께 보내려고 애를 썼어요. 주말에는 놀이동산도 가고 저녁에는 공원 산책도 갔죠.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이 대부분 세희가 가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이긴 했지만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가 결코 아니었죠. 결혼하고 얼마간은 남편의 뜻대로 따르긴 했지만 저는 일부분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시기에 아이들이 유독 예민하긴 해도 그것은 반항의 이유보다는 독립성을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걸 이해 못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가장 처음 딸의 방문에 전자도어락을 설치해주며 남편의 훈육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그걸 보고 기겁을 했죠. 아니, 다른 부모들은 문을 없애버린다고 하는데 당신은 이게 뭐야? 우리 딸을 아예 분리라도 시키겠다는 거야? 이러다가 영영 문 안 열면 어쩌려고 그래? 안 그래도 사춘기라서 툭하면 문 잠가놔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그걸 몰라서 이래? 사춘기 탓 좀 그만해.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를 해주라고. 세이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하잖아. 나도 초반엔 실수해서 방문 열고 들어가고 당신도 불쑥불쑥 들어갔지만 아닌 건 아니야. 그리고 다 큰 애 방문을 왜 없애? 누가 없애라고 했어? 다른 집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거리를 좁히려고 한다는 뜻이야. 부모와의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비록 나한테도 그러지만 억지로라도 같이 있으면 다 사라질 일이야. 근데 분리를 해? 억지로 해서 해결될 일 아니야. 그니까 우린 문을 잠그지 못하게 하는 정도만이라도 해야지. 난 문고리를 아예 부셔버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안 그래도 애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친구들이랑 전화통화나 하고 게임이나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나쁜 애들이랑 몰려다니는 것도 신경 써야 하고 부모는 그렇게 애를 통제를 해야 해. 안 그럼 맘충 소리 들어. 세이가 무슨 10살짜리 애야? 맘충 소리가 왜 나와? 그게 그거지. 버르장머리 교육은 식탁에서 시작하는 거야. 적어도 난 그렇게 해서 우리 딸 잘 키웠고 덕분에 사고 없이 그나마 잘 지냈지. 사춘기가 찾아왔으니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훈육을 해야 말을 들어먹는다는 거 몰라? 풀어주면 방치야. 그것도 학대고. 친구가 가장 중요한 시기야. 그럴 수 있고 이해해줘야 해. 무엇보다 아직까진 학교에서 사고 친 적 없고 친구들 괴롭힐 정도로 나쁜 짓도 한 적 없어. 오히려 당신이 이러면 더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몰라? 유대감 중요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도 부모야. 뭐? 설마 지금 당신 아이 아니라고 막 하는 거 아니지? 여보, 나 한 번만 믿어줘. 오히려 적당히 거리가 있어야 아이가 편해. 자전거를 가르칠 때도 언젠가는 손을 놔야 하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마냥 끌어안고 있는 게 아이한테 좋은 게 아니야. 딱 몇 달만이라도, 응? 내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말할게. 그럼 딱 3개월이야. 3개월 이후에는 나도 더는 안 봐. 알았어. 딸과의 유대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도 그렇지만 가끔 찾아오시는 시어머니를 넘어서는 것도 일이었죠. 일단 시어머니는 저를 계모 취급하는 건 습관이었고 손녀인 세이에게도 해도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을 구분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루는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세이의 방문 손잡이를 소화기로 내려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서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죠.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래, 너 잘 왔다. 내가 오랜만에 왔더니 지금 애 방에 이걸 달아놓은 거야? 아니, 현관에나 달려 있어야 할 게 왜 방문에 달렸냐고? 왜? 우리 손녀 가둬서 굶겨 죽일 작정이야? 이래서 계모들이란 어쩔 수 없다니까. 집에 망조가 들었어. 계집 하나 잘못 들어오니 가뜩이나 지랄 맞은 내 손녀가 아주 미친 원숭이 새끼가 됐더구나.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시끄럽다! 새엄마 자리에 들어와서 엄마 구실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세이 군년이 내 말을 듣다 말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지.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오냐오냐 하면서 물고 빨며 키운 게 죄지. 오래전에 지혜미가 버리고 간 거 걷어서 키워줬더니 뭐? 내 말을 듣기도 싫어? 이건 버르장머리가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된 거야. 내가 싹 다 뜯어 고쳐줘야겠어. 저는 시어머니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시고 가세요. 뭐? 그만하고 가? 이게 시애미 알길 뭐로 알고. 너 미쳤어? 비켜! 몽둥이가 약일 때가 있어. 요즘 것들은 애들을 너무 싸고 들어서 툭하면 정신병이나 달고 다니는 거야. 못 비켜요. 제 딸이니까 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요. 어머님 또 세이한테 성공해서 돈 갚아라 이 소리 하셨죠? 밥값 내놔라, 다달이 용돈도 달라 이런 말 하신 거 맞죠? 그래, 했다. 왜? 하면 안 되니? 난 그런 말에 자격 충분해.
내가 세이 키웠어? 장석이도 어려서 애사 질러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있을 때 내가 전혀 똥기저귀 갈아서 키웠다. 그러니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니? 이제 중학생이면 눈 깜짝하면 돈 벌고 다닐 텐데 미리미리 말을 해둬야 애도 준비를 하고 당연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장석 씨한테 받으세요. 왜 세이한테 그래요? 세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어머님 아들이 실수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아직 어린애한테 그런 부담감을 주시냐고요? 그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아시긴 아세요? 애들이 뭘 알아? 그냥 빈말한 걸 가지고. 빈말도 여러 번 하면 빈말이 아니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그거 다 진심이시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다 알아요. 부담 느끼고 압박도 느껴요.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애만 보면 돈을 갚아라 이러는 거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너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학원 강사인지 뭔지 해서 돈 좀 버니까 내가 네 학생으로 보여? 오냐, 그럼 그렇게 잘하는 네가 나한테 대신 갚으면 되겠네. 장석이 저거는 아직도 빌빌거리면서 제 앞가림 하나 못해서 내가 못 봤지만 세인 네 딸이라며? 줘라, 얼른 줘. 저는 바로 표정을 굳혔죠. 이미 드리고 있었잖아요. 아, 혹시 제대로 하루하루 다 받으셔야겠다 이거죠? 좋아요. 그럼 하루 단위로 끊어서 드릴게요. 기저귀 값이랑 분유값부터 시작할까요? 그래, 계산 좋아하니 그렇게 해주든가. 그래요. 근데 그럼 제가 이전부터 드리던 용돈의 절반도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아이 혼자 키우신 게 4년이니 그때부턴 용돈도 안 드릴 거고요. 그게 좋으세요? 그럼 그러죠. 뭐? 지금 뭐라고? 지금 드리는 돈의 절반도 못 드릴 것 같다고요. 육아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아이 키워준 비용, 당시에 받던 금액 그대로 평균 내서 드릴게요. 그래도 좋아요? 다 갚을까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엄청 당황하시더니 결국 얼버무리고는 저희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며 부엌에서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으니 세이가 슬쩍 나와서 저를 보더군요. 그리고는 결혼하고 2년 만에 그 아이가 제게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물론 저는 그걸 놓치진 않았습니다. 아빠와의 유대감? 좋지. 하지만 넌 지금 그걸 원하지 않고 할머니가 너한테 와서 돈 달라는 것도 싫지. 만약에 아줌마가 널 위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거야. 문도 원래대로 해둘 거고. 어때? 아줌마가 계속 널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세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강경하게 다시 말했죠. 대답. 고개 끄덕이는 걸로 퉁은 못 쳐? 네. 아줌마가 계속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좋아. 그럼 너도 공부해. 나도 명분이 있어야지 이걸 계속 유지를 하지. 전쟁에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가정사 그것도 계모 취급받는 내가 내세울 이유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매일 2시간씩 나랑 공부하자. 아줌만 그거면 돼. 어때?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물론 제가 잘했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따뜻하게 품어주고 진짜 엄마로 거듭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제 행동은 너무 부끄럽죠. 자유를 보장해주는 대신에 공부를 시키겠다는 건 일종의 거래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래도 덕분에 세이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기초부터 시작해서 다시 올라가는 것에 힘들어하긴 했지만 이전처럼 저를 싫어하진 않았고 어떨 때는 제법 엄마와 딸처럼 보일 정도였죠. 또 생각보다는 금방 배우고 이해해서 성적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더는 문에 달린 비밀번호에 불만을 가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딸 세진이를 낳게 되면서 우리 가족은 완벽해졌죠. 혹여나 세이가 상처를 받진 않을까 걱정은 되긴 했지만 다행히 세이는 동생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아줌마, 세진이 또 똥 쌌어요. 그래? 아줌마가 금방 가서 갈아줄게. 넌 공부해. 됐어요. 제가 갈았어요. 아줌마 내일 강의 때문에 자료 준비해야 된다면서요. 뭐 좀 도와드려요? 타자는 저도 빠른 편인데. 저는 씩 웃으며 물었죠. 너 용돈 필요하구나? 그럼 우리 세이 조수님한테 맡겨볼까? 용돈 때문 아니거든요. 아빠가 또 늦잖아요. 그래, 요즘 들어 계속 이러네.
세이가 저를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만 세진이 낳고 2년이 되어가는 시점부터 남편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군요. 워낙 가정적인 사람이었기에 초반엔 이해하려고 했지만 점점 정도가 심해져서 어떤 날은 외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고 남편에게 그 일들을 따지고 들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오히려 언성을 높이더군요. 나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가정적인지 몰라서 그러냐고. 나도 오죽했으면 이러겠어?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하지. 나도 별 수 없이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이러다 내가 잘리면 우리 세진이 어쩔 거야? 당신이 돈을 그나마 잘 버니까 이렇게 버티는 거지만 나 가장이야. 나도 능력 인정받고 제대로 일어나고 싶을 뿐이라고. 그래도 외박은 아니지.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친구들 모임에 갔었어. 계약 하나 따려고 주는 대로 술을 먹다가 정신을 잃었고.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나도 힘들어. 나도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그럼 난 안 힘들어 보여? 왜 당신은 당신 힘든 것만 알아? 학원 강사들은 놀면서 일하는 것 같아? 거기에 세진이까지 돌보고 집안일도 전부 내가 하고. 그런데 당신은 평일에도 술, 주말엔 모임만 도대체 몇 개야? 낚시에 등산에. 남들은 다 이해해줘. 다른 집 여자들은 오히려 하라고 등 떠밀고. 남편이 성공 좀 해보겠다는데 넌 그것도 이해를 못해? 당신은 강사 일 힘들다곤 하지만 오래 그 일 해오면서 자리 잡은 거 사실이잖아. 근데 나는 아니야. 언제 잘릴지 불안하고 아침에 조회할 때마다 마른 침을 삼켜야 한다고. 그래서 좀 밖으로 나돌았어. 나도 당신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으니까. 내가 언제 돈 벌어오라고 눈치 줬어? 왜 갑자기 이러는 건데? 눈치를 안 줬다고? 당신 우리 엄마랑 매번 싸우잖아.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뭐? 그 말이 왜 여기서 나와? 솔직히 까놓고 어떤 며느리가 당신처럼 굴어? 우리 엄마 어디 가서 밀리는 분 아니야. 근데 당신이랑 말만 하면 매번 기가 팍 죽어서 다니는 게 불쌍하고 가여워. 용돈 그깟 몇 푼 주는 걸로 우리 엄마 이 집에도 잘 못 오게 하잖아. 아니야? 잘 못 오게 하는데 일주일에 평균 2번 오셔? 내가 잘 오게 했으면 아예 여기서 사시겠네. 그리고 내가 어머님이랑 다투는 건 매번 오셔서 세이를 괴롭히시잖아. 어릴 때 봐준 걸로 돈 언제 줄 거냐고 그러는 게 어른이 할 짓이야? 거기에 더해서 나한테 매번 개모소리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좋은 말 나갈 거라고 생각해? 또 그렇다고 내가 어머님 오셨을 때 안 한 건 또 뭐가 있어? 아무리 바빠도 어머님 데려다 드리는 것도 내가 하는데. 나이가 있으니 그럴 수 있지. 그렇다고 그걸 다 하나하나 따져? 꼭 사람을 이겨 먹어야 속이 후련해? 용돈을 더는 안 주겠다고 말하면서까지? 그건 협박 아니야? 살살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데 왜 싸우냐고. 당신도 참 너무한다. 당신 어릴 때부터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니 우리 집까지 그렇게 망칠 참이야? 당신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아무 문제 없었어. 망쳐? 내가 뭘 망쳐? 세이는 저렇게 방문 걸어 잠그게 만들고 우리 엄마 눈치 보게 하잖아. 그게 망치는 거지.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가족 늘 함께였어. 알아? 남편의 말에 저는 반박하진 못했습니다. 확실히 틀린 말은 없었죠. 앞서 살짝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제가 7살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되는 일이라면 그게 설령 자신의 친딸이라고 해도 이용할 정도로 말이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린 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대출에 카드비까지 만들어 쓰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제법 잘했던 제게도 늘 돈을 벌면 자신에게 키워준 값을 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세이에게 그러는 것에 유독 예민하게 굴었죠. 또한 남편이 세이를 가족이라는 유대감으로 묶는 것도 달갑지 않았어요. 싫다는 아이를 강제로 끌고 나와서 참여시키는 게 제게는 유대감처럼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그런 선택들은 다 제 과거에서 나온 것들이었으니 남편 말에 대꾸를 못한 거죠.
그렇게 몇 번 더 이런 문제로 남편과 부딪히게 됐고 저는 결국 고민 끝에 선택을 내리게 됐습니다. 좋아. 당신이 정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그래. 당신 말처럼 난 가족의 유대감? 이런 거 몰라. 하지만 당신은 그걸 원하고 난 계속 같은 실수를 해.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도 당신이랑 난 너무 다른 사람이고 교육부터 가치관 어디 하나 맞는 구석이 없잖아. 앞으로도 계속 같은 문제에 부딪힌다면 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 그래서 이혼이 답이라고 나온 거야. 우리 세진이랑 세이는 스스로 부모를 선택할 거고 세진이는 내가 데리고 가야지. 세이가 날 따라가겠다고 하면 나도 잘 키울 거고. 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충분히 고민했어. 나 때문에 가족들 사이가 나빠졌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 야,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선 넘었지. 고작 이 정도로 싸운 걸로. 외박만 4번,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집에 있던 시간은 딱 한 번이야. 아마도 시어머니가 그것보다는 우리 집에 더 오래 있었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당신 없이 아이를 키우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 효율? 당신 머리엔 숫자밖에 없어? 어쩜 이렇게 무감각하게 말을 해? 그럼 당신은 그렇게 공감 능력이 높아서 싸울 때마다 내 과거를 들먹이고 내가 한 노력들은 노력이 아니라고 말하고 시어머니에게 개모소리를 듣는데도 가만히 있어? 당신이야말로 가족 간의 유대감을 밀 거면 그걸로 밀고 성공을 하고 싶은 욕심을 내는 거면 하나만 해. 자기 편하게 입맛에 맞춰서 방패로 또 사람 공격하는 도구로 쓰지 말고. 남편은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일로 자존심도 상하고 제가 아이들이랑 더 가까워진 게 질투가 났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다신 그런 짓도 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하며 이혼만은 하지 말자며 빌었죠. 저는 못 이기는 척 물었습니다. 모임도 이젠 안 나갈 거야? 다 취소할게. 낚시랑 등산이랑 캠핑 모임 다 탈퇴할게. 정말이야. 근데 딱 하나. 동창회는 가게 해줘. 2달에 한 번 나가는 모임이고 거기 있는 녀석들이 다 내 보험 계약자라서 그거 하나만. 알잖아. 나 남중 남고인 거. 여자도 아무도 없어. 오직 남자들 모임이야. 거기만 나가게 해주면 난 다 상관없어. 나이 들면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도 알잖아. 나한텐 그게 재산이야. 대신 우리 엄마 못 오게 한다. 진짜로. 솔직히 저는 친구가 없어서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빚 갚는다고 정신이 없었기에 연락이 대부분 두절이 되었기 때문이죠. 어릴 때는 너무나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게 친구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노력을 해야 유지할 수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남편이 부럽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도 친구가 생기게 되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죠. 바로 앞집에 부부가 새로 이사를 오면서부터였어요. 떡을 돌리는 게 촌스럽다면서 케이크를 들고 찾아온 수진이는 저와 성격이 잘 맞았죠. 또 저보다 어리긴 했지만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했기에 이런저런 조언까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임? 남자들 꼭 그러더라. 40대 넘어서 똥꼬에 바람이라도 드는 건지 가만히 못 있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녀. 꼭 영역 표시하는 똥개처럼 말이야. 수진이 너희 남편도 그래? 당연하지. 언니, 근데 모임은 보내는 게 좋긴 해. 이게 당장은 좀 짜증나거든? 난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허허실실 놀러다니면서 평일에 힘들다는 소리 들으면 눈알이라도 파고 싶을 때가 있긴 한데 따지고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나 다름없어. 아니 왜? 그게 미래랑 무슨 상관이야? 에헤, 이 언니 또 모르네. 책만 드립다 파니까 모르는 거야. 봐봐. 남자들 50대 중후반에 은퇴를 시작한다고. 그럼 남는 게 시간인데 친구 없으면 집안에 들어앉아서 삼시세끼 팝타령이나 할 거 아니야. 근데 친구들 많으면 알아서 운동도 하고 밖에도 나가니 얼마나 좋아. 안 그래도 좁아터진 집에서 영감탱이 얼굴 마주하는 게 좋겠어? 차라리 나가는 게 속 편하지. 와, 그렇게 먼 미래까지 보는 거야?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 들어도 그러는 편이 훨씬 좋다는 거야.
요즘 100세 시대야. 그렇게 집에 있으라고 싸우다가 한 50년 같이 한 공간에 있어봐. 아주 미칠걸? 듣고 보니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 그리고 모임이 뭐 중요해? 사실 언니는 초혼이지만 언니 남편은 재혼이라며. 그런데도 전처 간섭도 없고 시어머니도 안 오고 이렇게 만만한 곳이 어딨냐고. 그니까 다른 건 좀 봐줘. 남자들 은근히 단순해서 조금씩 풀어주면 언니 모시고 살걸? 말투는 제법 거칠었지만 수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꽤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남편을 좀 이해하게 됐고 수진이 말처럼 조금씩 자유를 더 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2달에 한 번 나가던 모임을 한 달에 3번까지는 나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엄청 좋아하고 나머지 시간엔 집안일도 거들고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도 친구가 생기고 딸 세이와도 친구처럼 잘 지내고 남편과도 싸우지 않고 시어머니까지 오지 않는 완벽하게 평화로운 날들이 지속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잠결에 깬 저는 남편이 자리에 없는 걸 확인하고 일어나서 거실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란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고 아주 선명하게 여보라고 하는 소리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를 바로 빼앗았죠. 당황한 남편이 허공에 손을 허우적대고 있을 때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누구신데 이 새벽에 제 남편과 통화를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동안 숨소리만 들리더니 이에 상대가 입을 열었죠.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이봐요. 목소리만 들리는데 뭘 보래. 짜증나게. 지금 누구한테 명령질이야, 계모 주제? 당신 뭔데? 당신 나 알아? 알지. 아주 잘 알아. 계모잖아. 내 딸 괴롭히는 계모. 내 딸? 지금 우리 세이... 혹시 당신 세이 버리고 간 친엄마야? 그래, 내가 친엄마야. 당신 남편 전처기도 하고. 말이 나왔으니 너 말이야. 까불지 마. 우리 딸 공부시킨다고 몇 시간씩 잡아놓고 있다며? 야, 걘 내 딸이야. 괜히 우리 딸한테 숟가락 올릴 생각도 하지 말라는 소리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 감히 내 딸을 학대해? 학대? 당신이야말로 딸 버리고 도망친 거 아니야? 그게 학대야. 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런 거고. 네가 아무리 바라 그래도 내 딸이 네 딸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란다. 계모야. 그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딸 그만 괴롭혀. 확 머리털 다 쥐어 뽑아버릴 수 있으니까. 나 절대로 만만한 년 아니거든? 내가 한때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무서운 쌍년이었어. 공부만 한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고. 참 유치하네.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사니? 넌 나이 많아서 좋겠다. 어쨌든 난 너보다는 훨씬 어려. 경고했어. 멀쩡하게 학원 다니고 싶으면 내 딸한테 억지로 먼짓하지 마. 확 얼굴 그어버릴라니까. 그 말을 끝으로 여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자 전 바로 남편을 다그쳤죠. 당신 이거 뭐야? 전처랑 몰래 연락했어? 뭐냐고? 여보, 내가 왜 몰래 연락을 해? 나도 오늘 갑자기 연락 온 거야. 갑자기?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이미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방금 통화하다가 딸은 뭐하냐고 해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한 게 전부야. 당신이 강사라서 공부 직접 가르친다고 했고. 정말이야. 나도 왜 연락을 했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세이 친모야. 아무리 끔찍한 인간이라고 해도 내가 연락을 안 받으면 세이한테도 접근해서 무슨 소리를 할 줄 모르잖아. 그거 막으려고 전화 받은 게 전부고. 세이 때문에 받았고 연락을 이어왔다? 이어간 게 아니라 진짜 오늘이 처음이라고. 원한다면 뒤져봐도 좋아. 나도 억울하니까. 나라고 그 여자한테 감정이 좋을 것 같아? 내 아이까지 낳아놓고 다른 남자 좋다고 도망친 그 여자가? 절대 아니거든? 줘도 안 가져. 정말로 남편의 휴대폰에 그 여자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답답함이 가시질 않아서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죠. 그런데 점심때가 지나서 일어난 남편이 씻더니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나갈 준비까지 하더군요. 저는 바로 따졌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이 상황에 나간다고?
그럼 어쩌라고.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 성민이랑 철우라고 내 친구가 있는데 오늘 동창회에서 종신보험 계약해주겠다고 했다고. 종신이 건당 얼마나 받는 줄 알아? 이걸 포기해? 그깟 전처 때문에? 제발 그 여잔 잊어. 별것도 아니잖아. 우리 요즘 좋았잖아. 어? 남편의 말에 그냥 보내긴 했지만 서운한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도 기어코 밖으로 나가는 꼴을 보니 속이 뒤집혔죠. 그래서 저도 답답한 속을 좀 풀고 싶어서 옆집 수진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수진이 역시 연락이 닿지 않더군요. 별 수 없이 빈속에 커피만 들이키고 있는데 세희가 나와서 물었죠. 엄마한테 연락 온 거 맞죠?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세희야, 그 아줌마가 어제 새벽에 저도 들었어요. 아빠가 누구랑 통화하는 거요. 그러다가 아줌마랑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었고. 그 여자가 뭐래요? 날 찾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계속 머리를 굴렸죠. 그래도 친엄마니 세희 입장에서는 나쁜 소리라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았고 그래서 대충 둘러 말했습니다. 세희 걱정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나한테도 이런저런 조언을 했고. 순간 세희의 얼굴에는 근심이 드리웠고 생각이 복잡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희의 기분이라도 풀어줄 생각으로 쇼핑을 하러 가자고 제안을 했죠. 어린 세진이는 아랫집의 아주머니에게 잠깐 맡기고 그렇게 세희와 함께 밖을 나섰습니다. 백화점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세희에게 어울릴 것 같은 옷을 잔뜩 사주고 식사도 거기서 했죠. 그런데 백화점을 막 빠져나왔을 때 세희가 누군가를 보고는 손끝으로 가리켰어요. 옆집 아줌마다. 아줌마, 옆집 아줌마 찾지 않았어요? 저기 있어요. 수진이? 진짜네? 수진아! 수진아! 안타깝게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는지 한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봤고 저는 포기를 했죠. 그런데 세희가 먼저 따라가자고 하더군요. 순간 감동을 좀 했죠. 저는 세희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나왔는데 세희는 제 기분을 맞춰주려는 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답답할 때마다 수진이를 찾는 걸 알고 일부러 배려를 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못 이기는 척 뒤를 따랐죠. 그런데 입구에 들어서자 저는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땡땡 고등학교 32기 동문회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고등학교가 남편이 나온 곳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남자들끼리만 모인다는 그 모임이 부부 동반으로 열린다는 것에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저는 일단 세희에게 금방 다녀오겠다면서 위로 빠르게 올라갔고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의 옆자리에서 해실거리며 웃는 건 다름 아닌 수진이었죠. 드라마에서 옆집 아랫집 바람난다는 소린 들었지만 설마 친구라고 생각한 여자가 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씩씩거리고 있는데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전 옆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수진이에게 달려들었죠. 그런데 그런 저를 막아선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제게 귓속말로 이러더군요. 오해야. 오해니까 제발 쪽팔리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해? 무슨 오해? 부부 동반 모임에 왜 당신이 수진이랑 같이 있는 건데? 제가 소리를 지르자 동창회는 일순간 조용해졌고 모두가 남편과 저를 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죠. 얘들아, 그동안 많이 궁금해했지? 인사해. 내가 그간 숨겨놨던 내 와이프야.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고 정말 다 오해인가 하는 생각에 얼굴까지 빨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입구 쪽으로 밀면서 나중에 말을 하겠다며 보내려고만 했어요. 근데 그때 한 남자가 다 들으라는 듯이 저를 향해서 중얼거렸죠. 와, 철면피. 애 버리고 도망친 주제 여기가 어디라고. 양심이 없네, 양심이. 저는 바로 멈춰서 그 남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말리는데도 따져 물었죠. 지금 누가 누굴 버렸다고 하는 거죠? 방금 저 들으라고 하는 말 맞죠? 남자는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따지더군요.
네, 맞아요. 전처잖아요. 여기 부부 동반 모임이고. 자꾸 그런 식으로 제 친구 앞길 막는 건 좀 보기 힘드네요. 이제 그쪽도 어린 나이 아니고 염치는 좀 있으셔야 하지 않아요? 도망갈 땐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 와서 끼어들어 좋은 부부 사이 분탕질하는 건 좀 아니죠. 전처요? 제가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한 거 올해로 7년 됐어요. 근데 뭐? 전처? 사람들은 순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당황했는지 횡설수설하며 이상한 설명을 했습니다. 오해가 있었고 잠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면서 절 계속 잡아당겼고요. 하지만 그 짧은 사이 저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소리를 듣고 상황 파악을 했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전처로 또 수진이가 현재 와이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수진이의 직업이 학원 강사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수진이의 머리채를 잡았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남편이 술잔을 제 얼굴에 끼얹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까지 더듬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만해! 난 당신이 이래서 여기를 안 데리고 온 거야. 여자가 좀 고분고분하면 어디가 덧나? 내 이야긴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매번 사람 가르치려고 하고 남편 망신 꼭 줘야 속이 후련하냐? 아, 그래! 나 솔직히 말해서 너 데리고 오기 싫어서 수진이한테 부탁했어. 왜? 남편 알길 발톱에 때처럼 여기고 돈 좀 번다고 이혼하자고 나오는 것도 싫었으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왜? 나도 좀 대우받고 싶었어. 내 나이대 남자들은 다 똑같을걸? 나보다 잘난 마누라 모시고 살고 우리 엄마 눈치 보게 하기 싫었어. 수진이는 아무 잘못 없어. 그냥 내가 부탁해서 나온 거였으니까. 그니까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 망신 좀 그만 주고. 저는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정말 제가 모든 일의 원인인가 싶었고 제 잘못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된 건가 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서러워서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안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거기엔 딸 세희가 있었어요. 그것도 수진이의 머리채를 잡고 배를 발로 차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말리려고 접근을 하려고 했지만 얼마나 기세가 강한지 근처에 다가가기도 힘들 정도였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뛰어들어 세희를 그 여자에게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세희의 손에는 머리카락이 정말 한 줌이 뽑혀 나오더군요. 남편은 세희에게 소리를 질렀죠. 야, 세희,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버르장머리 없이? 아빠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야? 추접하게? 지금 앞집 여자랑 불륜 저질러 놓고 누구 탓을 하냐고? 아줌마한테 뭐 어쩌고 어째? 아줌마 나한테 잘했어. 내가 친딸 아니라고 나한테 소홀한 적도 없었고 어쩌면 아빠랑 할머니보다 더 잘했다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보다 잘해? 저 여자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세희는 한쪽 입꼬리만 비죽 올리고는 손에서 뽑힌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대꾸했어요. 똑바로 들어. 아빠는 가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가족들한테 우쭈쭈 받고 싶은 애새끼 같은 아빠였어. 포장 잘해서 가정적이지 대우받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잖아. 봐라, 나처럼 좋은 아빠 어디 있냐? 다들 나같이 가정적인 사람 봤어? 자랑질하고 싶었을 거고.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는 보상만 받고 싶어 했지. 그놈의 돈! 나한테 키워준 돈이나 달라면서 내 얼굴만 보면 돈 이야기부터 꺼냈고. 그런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숨 좀 쉬게 만들어준 게 아줌마였어. 근데 지금 아빠는 뭐하는 짓이야? 저 앞집 여자랑 추접하게? 너 지금 실수해서 단단히 실수하는 거야. 무슨 실수?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 다친 배를 움켜쥐고 수진이가 세희 앞에 섰습니다. 내가 세희 네 엄마야. 저녀는 계모고 내가 친모라고. 그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주저앉았고 주변도 정전이 된 것처럼 조용해졌죠. 세희의 표정은 이전처럼 어두웠습니다. 저와 초반에 다툴 때도 늘 친엄마에 대한 말을 했던 세희였기에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어린 나이에 버려지긴 했어도 가슴에 늘 그리움을 품고 있었을 아이에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고요. 헌데 세희는 아주 천천히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수진이는 감동스럽다는 듯 두 팔을 벌렸고 세희도 두 팔을 벌렸죠. 그런데 그 팔은 끌어안는 용도가 아닌 때리는 용도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수진이는 뒤로 넘어갔어요. 당신 잘 만났다.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제 와서 엄마? 야, 넌 더 맞아야 해. 딸 버리고 가놓고 우리 옆집으로 이사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세희야, 내가 엄마라니까? 그래서 뭐, 그럼 더 맞아야지. 세희는 수진이를 그야말로 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도중에 끼어들어 간신히 둘을 떼어놓았지만 수진이 얼굴은 이미 퉁퉁 부어올라 있었죠. 수진이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세희 역시도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그런 와중에도 남편이 수진이를 안고 달래주더군요. 그걸 가만히 보던 세희는 제게 와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세희를 안아줬죠. 헌데 그 장면을 보던 동창들 중 몇 명이 제게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를 했었어요. 저것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저 박철호입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저 녀석이 저런 놈인 줄 몰랐네요. 이성민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고 떠올렸죠. 아, 혹시 종신계약한다고 했다던. 네, 근데 계약은 안 해도 되겠네요. 성민이란 사람은 들고 있던 종이를 벅벅 찢으며 제게 말을 했고 그걸 본 남편이 꼬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야 성민아, 이게 무슨 짓이야? 왜 그걸 찢어? 장서가, 너 정신 차려. 너 말하는 거 웃기더라. 40대라면 다 그래? 자기보다 잘난 마누라 싫어한다고? 참, 넌 도대체 언제 철들래? 마누라가 못나도 평생 갈 사람이고 잘나면 오히려 축복 아니냐? 배가 불렀네. 너 자존감 채우려고 너 우쭈쭈 해주는 여자 끌고 다니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심지어 친딸도 아닌데 저렇게 잘 키워줬으면 고맙다고 절을 해야지. 아니 나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안한데 여기 부부 동반 모임이야. 우리 마누라가 이런 짓이나 저지르는 놈을 보고 계약 계속 유지하라고 할 것 같아? 난 미안하지만 내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사는 놈이라 그건 불가능해. 그리고 여기가 유일하게 허락받은 공간인데 너 같은 놈이 분탕질하는 꼴도 못 보겠고. 너 앞으로 우리 동창회 나오지 마. 너 나오면 나도 안 나와. 남편이 안 된다면서 난리를 치자 철우라는 분도 나와서 말을 거들었죠. 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넌 머리가 그렇게 없냐? 학원 강사라서 돈 잘 벌고 노후 걱정도 없는 여자를 전처로 만들고 자기 애새끼 버린 전처랑 여길 왜 나와? 그래놓고 우리 앞에서 전처 욕을 그렇게 했다고? 계약 그거 따내려고? 미친놈아. 너 같은 게 같은 동창이라는 게 쪽팔리다. 분수에 맞게 살아. 다 가지려고 하다가 손가락 찢어져 임마. 우리 자식들 보험이랑 내 보험 와이프 것까지 싹 다 해줘야 할 거야. 앞으로 보지 말자. 철우야, 그건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의리가 있지.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의리 있는 놈이 그러고 사냐? 의리는 너나 찾아. 아내한테도 의리를 못 지키고 전처나 끼고 있는 너 같은 게 의리를 왜 입에 올려? 더러워지게. 계약하려고 없는 소리 지어내며 눈물 짠 거 생각하면 너 같은 놈은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으니까 꺼져. 뒤이어서 돌아가며 다른 동창들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필이면 와이프들이 다 옆을 지키고 있었기에 어쩌면 그 결과는 당연했죠. 보험이라는 건 대부분 자신의 안전과 추후 사고에 대비한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가정을 이뤘을 때는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책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보험을 전처와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들어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고요. 이에 남편은 상황을 파악하고 제게 무릎을 꿇었죠.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난 그냥 너무 불안했어. 처음부터 이러려고 한 건 아니야. 당신이 이혼 이야기 꺼낼 때 너무 아무렇지 않은 것 같고 언제 버려질지 몰라서 무서웠다고. 세희도 당신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성공이라도 하자. 그래서 이혼을 대비했다는 거야? 그래서 성공하고 도망갈 구멍인 전처도 만나고? 여보, 난 당신뿐이야.
아니, 수진이도 결혼했잖아. 우린 그냥 비즈니스적인 거야. 아니, 당신 바쁘고 계약하려고 하니까 여긴 부부 동반 모임이 대부분이고, 당신은 여기 와서 비위 맞추는 거 못하지만 쟤는 그걸 잘하니까. 정말이야. 계약 성공하면 돈도 조금씩 줬다고. 아무리 변명해도 이사까지 시켜서 나나 수진이 남편을 농락한 건 변함없어. 그리고 세이 생각하면 더욱 이러면 안 되는 일이었고. 나도 계약 해지할 거야. 물론 이혼으로 서류도 정리할 거고. 우쭈쭈 해주는 수진이랑 앞으로 미래를 같이 꿈꾸면서 잘 해보고. 내가 수진이랑 왜 살아? 쟤는 그냥 일적인 거라고 몇 번을 말해. 당신보다 능력도 떨어지고 나이만 어리지 생각도 없고. 나도 오죽하면 쟤를 데리고 다녔겠냐고. 그런데 바로 그때 수진이가 이를 갈면서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가 뭐 능력이 떨어져? 언제는 칼같이 자르고 이성적인 마누라가 소름 끼친다며. 자존심 상하고 끔찍하다면서. 그래서 나같이 따뜻하고 다정한 여자가 좋다며. 나한테 이사 오라는 거 당신이잖아. 앞집 비자마자 쪼르르 연락해놓고. 근데 뭐? 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남의 가정 파탄 낼 생각이야? 내가 보고 싶어서 죽겠다고 한 건 당신 아니야? 내가 그립다고 매번 노래를 불렀잖아. 돈만 잘 벌고 애들이나 잘 키워주는 여자 집에 앉혀놨으니 나한테 여기저기 놀면서 데이트하면서 다니자고 꼬드긴 거 당신이고. 근데 이제 와서 가정 파탄범을 만들어? 나만 나쁜 년이야? 입 닥쳐 이씨. 없는 말 지어내지 마. 기가 차서 내가 말을 왜 지어? 당신 모임 못 나가게 하는 거 막아달라고 나한테 부탁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전현이랑 친구처럼 지냈는데 장난해? 언젠 저 여자 때문에 애들이랑 사이가 멀어졌다며. 울고불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나한테 그래놓고 없는 말? 야, 나 너 같은 거 줘도 안 가져. 무능해서 덜 떨어진 게 강사 소리 할 때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 평생 일이라고 해본 건 마트에서 물건 채우는 일 고작 일주일 한 게 전부면서 애들을 가르쳐? 야, 맞춤법이나 똑바로 보내 이 멍청한 년아. 이게 미쳤어? 그래, 미쳤다. 내 인생 너 때문에 망쳤어. 처음부터 너랑 엮이는 게 아니었다고. 나야말로 내가 왜 애까지 버리고 도망쳤는데. 너 무능한 게 싫어서 그랬어. 그러는 너는 남편 피나 빨아먹고 사는 백수주제. 두 사람은 뒤엉켜서 싸우기 시작했고 저는 딸 세이를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세이는 세진이를 데리고 왔고 바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죠. 그런데 마침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었고 앞집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달린 도어벨로 확인하니 수진이가 자기 남편 앞에서 싹싹 빌고 있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한참 보고 있는데 곁으로 세이가 다가와서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줌마, 제가 아까 세진이 데리고 올라오면서 앞집에 다 말했어요. 뭐? 동영상 찍어놨거든요. 우리 아빠랑 앞집 여자가 뒹굴면서 싸우는 거요. 그리고 제가 친딸이었고 그간 두 사람이 어떻게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는지도 다 말했어요. 아저씨 엄청 화나서 씩씩거리던데 두 사람도 결국 이혼하겠네요. 잘했죠? 통쾌한 부분도 확실히 있긴 했지만 세이가 걱정되는 마음에 물었죠. 넌 정말 괜찮아? 너 상처받는 거 아줌만 싫어. 오히려 기다렸어요. 엄마가 나 버리고 더 잘 사는 거 상상하면서. 만약에 보게 되면 제가 겪은 고통은 몇 배로 돌려주겠다고. 이번에 반의 반도 안 주긴 했지만 힘들면 기대해. 그리고 혹시 너 나랑 살지 않을래? 아줌마가 잘할게. 물론 내가 서툴고 가정적이지 못하다는 거 알아. 어쩌면 너한테 그렇게 좋은 부모가 못 될 거라는 것도. 하지만 나 나름은 정말 최선을 다할 거거든. 어때? 정말로 그래도 돼요? 세이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해서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줌마 대답해줘요. 고개 끄덕이는 거 말고. 응, 너무 좋아. 세이가 내 딸하면 좋겠어. 우리 세진이 언니였으면 좋겠고. 그러자 그 아이가 제 품에 안겨서 울더군요.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말은 하지만 혼자서 얼마나 속을 썩였을지, 그리고 아빠에게 대들면서도 혼자 남겨질까봐 무서워했다는 게 느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싸워줬다는 걸 알아서 저는 그 아이에게 고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 그 상황에 처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을 테니까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통해서 완벽하게 남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찌나 끈질기게 잡던지 말도 못할 정도였죠. 남편이 그 일로 회사에서 잘리게 되니 저 말고는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처도 이혼을 당하긴 했는데 두 사람이 재결합은 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이전에도 남편이 무능해서 도망쳤으니 직장까지 잘린 남편을 모른 척했던 겁니다. 어쨌든 저희 세 가족은 잘 지내고 있어요. 특히 세이는 이제 공부를 제법 잘해서 전교에서도 상위권인데 저와 남편의 이혼 과정을 쭉 지켜보더니 꿈이 생긴 것 같았죠. 이전에 방영했던 드라마의 영향도 있었는지 로스쿨을 졸업해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불륜을 저지른 것들 돈을 탈탈 털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몸싸움도 잘하는데 공부까지 잘하는 딸이라니, 거기에 더해서 말싸움도 절대 밀리는 법도 없죠. 이 정도면 저도 딸을 꽤 잘 키운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저는 아직도 가정적인 것, 부모다운 것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겪은 과거를 발판 삼아서 몇 마디 하자면, 어른들은 자신의 입맛대로 아이들을 끼워 넣으려는 못된 습관이 있죠. 어떨 때는 아이답길 바라고 또 어떤 때는 철이 들었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받아들이고 맞춰가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한 번은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떤 때에 부모님을 싫어했고 미워하게 되었는지. 그게 아마 어디서 말로 배우는 교육보다 더 확실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과거에는 해답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끝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웃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